수원 우리 대한사랑 지부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최재학입니다. 방금 영상 보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위해서 영상에서 다 했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떤 지식적인 걸 조금 더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신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지식적인 내용은 많은 교수님, 박사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배우면 돼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배우셔야 돼요 또. 그러나 오늘 이 모임은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는 회복되었지만 역사가 회복되지 못해서 지금 역사 광복군으로 저희들이 거듭나야 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슴에 제가 불을 지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불이 안 붙는 분들은 저기에 신나를 좀 해놨습니다. 아시고요. 네. 문 잠가놨지? 못 나가게 해주십시오. 자, 올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3.1운동, 3.1운동이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은 혁명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운동에는 우리 새마을 운동처럼 그런 이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잘 안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혁명의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100주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오늘 살펴볼 9,000년이 넘는 9,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국호로 쓰고 있는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이 됩니다. 영상 하나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좀 보셨을 겁니다.
네, 방금 봤던 윤봉길 의사의 이런 혁명의 과정을 같이 봤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 주지 않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겨서 후대에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반복됩니다. 이것도 짧은 영상인데 이제 보기 어려워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토인비,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이걸 잊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잊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를 만난 겁니다. 그 일제시대에 우리가 핍박받았던 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또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하라는 것이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 이렇게 토인비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일본, 중국 똑같죠. 철저하게 그 민족의 역사 문화를 말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아시는 사실일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자식에게 우리의 이웃 동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담배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자, 역사란 뭐냐? 우리가 학교 때 많이 배웠습니다.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건 잘못된 역사를 배워서 그렇습니다. 역사하면 연도, 장소, 사람 이름 이걸 중심으로 배웠어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까요? 우리 아버지의 성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몇 년부터 몇 년 살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육은 진짜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국토 지리만 따지고 연도를 따지고 이름만 외우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겹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게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세뇌당한 이유라는 겁니다. 자, 크로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이게 금방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왜 과거, 역사라고 하면 자꾸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현재사라는 겁니다. 독도가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 항상 우리가 곁에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과거의 사람이죠. 근데 현재 살고 있잖아요. 50세가 됐든 60세가 되었든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입니다. 역사 문제를 과거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역사 찾기 서명운동 해보면 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파헤치냐고, 그거 해서 뭐 바뀌는 게 있냐고. 바꾸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당해요.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가장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의 역사, 정신 세계를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가치는 인간이 무엇을 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데 있다. 왜 세종대왕의 역사를 배우고 우리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왜 배워요?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가치관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존경해야 되고 모셔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효하지 말라고 해도 불효하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돈이 돼야 효도합니까? 자식 된 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문화사상은 그 민족의 생명력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문화사상을 중심으로 다뤄야 된다. 이게 빠진 나머지 역사는 그 찌끄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이 환단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깥에서는 강단사학에서 위설하고 거짓된 책이라고 많이 폄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책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단순 역사적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역사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하만사가 선제지하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공자야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가릴 줄 알면 도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 분 또 옷을 안 입은 분이 없잖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밖에 나오고 외투가 안에 들어가면 옷을 입었지만 옷을 입은 게 아니죠. 올바른 사람의 노릇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에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급한 일이 뭐냐? 나를 바로 세운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누구다라고. 너는 최가의 자손이다. 너는 김가의 자손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국인 맞습니까? 네. 이 물으면 자신있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 국적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예의 없이 한국 사람일지라도 한국의 역사를 모르면 한국 국민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당하지 않죠. 자기 뿌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이 당당하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성함을 모른다. 지금은 할아버지 성함을 모르는 학생들 엄청 많을 겁니다. 한문으로 설학하면 말 더 어렵겠지만 정조 할아버지 이름 모르지 당연히. 시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어른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조가 누군지도 몰라요. 성함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제가 경주 최가인데 이 최가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고 우리 조상님이 살았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 그렇게 살 때 그런 거지. 외형적으로 한국 사람 닮았다고 한국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나와 민족과 세계, 내일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면 결국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피와 전기, 이 속에 있는 DNA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죠?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DNA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 때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울 때 그것을 파고들어야만이 얻어가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그건 지식 조각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책이 환단곡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통치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다스렸는지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과 인류의 원형 문화 역사, 창세 역사, 그 근본 정신을 전한 환단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모르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역사가 전체적으로는 9,200년의 역사가 되는데 이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 아까 환단곡이라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창세기 6,000년을 얘기하지만 거기 어디 하나에도 이 9,000년 역사를 다룬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까지 통치 연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환단곡이라고 하는 이 환과 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곡이는 옛 이야기라는데요. 환은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침에 해가 환하게 밝아온다 하죠. 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단은 해가 뜨면 밝은 광명이 비쳐서 밝아지는 그 땅을 단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하나 보지만 환단곡에서는 한, 우리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람의 광명을 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환단곡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이 광명을 체험한 인간들의 삶 이야기, 신에 매여 있지 않고 인간이 주체가 되는 역사, 그것을 담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 뿌리. 이걸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땅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부모로 모시는, 이 동양 문화는 천지를 부모로 알고 인간이 그 천지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게 완성된 삶, 뒤에 보겠습니다만 홍익인간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환단곡이 안에 단군세기, 단군 47분의 단군께서 사시면서 기록해 놓은 내용을 담은 이 단군세기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지도가 막서너 사기하고, 지금 늦게 시작했어요. 한글만 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도. 보통 정치라고 하면 치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치국.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죠. 치국. 근데 여기서는 위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한다. 치국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왕만 해당되거나 아니면 수원시장이, 그죠, 다스리는 개념이죠. 위국이라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백성도 나라를 위할 수 있고 임금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정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 뭐냐? 여기서는 선비의 기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비라는 것이 육아에서 말하는 선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가 선비가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나라를 위하는 첫 번째 길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역사가 바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치도 경제도 개인도 방황하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자,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으며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어낼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을까? 자, 우리가 역사를 배웠는데 역사의 정신을 배우지 않고 역사의 껍데기만 배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혼 빠진 놈이다, 너 빠진 놈이다 하듯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역사를 모르는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문제는 이제는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바로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강대했던 몽고군 또 지금 지구촌에서 힘을 제대로 씁니까? 중국 자치구로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역사를 새로 편찬하고 그것을 교육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이 회복되었습니다만 저희 나라가 얼마 전까지 어떻게 해요? 대학 입시에서 역사가 빠졌습니다. 결국은 이게 반복되면 무정신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소중하지 국가관이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는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의 결실로 우리는 국가가 왜 필요하지? 내 배만 부르면 되는데 나만 즐거우면 되는데 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50%의 젊은이들이 어디에 나는 외국으로 도망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98%가 오히려 밖에 있다가 국내로 들어간다는 의견을 냅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 소식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피해가지만 그 사람들은 비행기 표가 매진될 정도로 자기 나라 다 들어가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청소년, 젊은이들 1년에 2번씩 한 15일간 집중교육을 시킵니다. 부자들이 돈 다 내가지고 먹고 입고 자고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종교, 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면 공짜로 얻어지는 혜택으로 내가 머리 좋아서 좋은 학교 나왔고 내가 지금 잘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시장 바다에서 콩나물 팔아서 나를 길렀다고 하면 제가 제 배 부르는 걸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역사를 알면 내가 지금 이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일본이 무너뜨리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헬조선 힘들면 도망가겠다라는 겁니다. 꼭 전쟁이 아니어도.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저희들이 일제 36년간 일제 통치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복 74년이 되었습니다. 광복둥이로 태어나셨다면 74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역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아직 일제시대 때 일본이 써놓은 35권의 역사책 내용이 답습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했던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면 국수주의, 국뽕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EBS에서 이런 내용의 다큐멘터리 나왔습니다. 우리 곁에 친일 잔재.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만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친일 잔재가 있냐면, 이것도 많은 권에 있는 집회, 우리 세종대왕의 초상화도 누가 그랬냐? 친일파. 여기 지금 옆에 부천이 같이 생긴 이분이 그러셨는데, 이분이 자기 얼굴 다 함께 세종대왕을 그렸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으로 비슷하게 생겼죠. 이순신 장군도 이분이 그랬는데, 친일파가 그랬다.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려고 목숨을 다 바쳐서 돌아가신 분의 초상화를 이분이 그래. 친일파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애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애국가를 만드신 분이 안익태 선생이잖아요. 이분은 아주 독실한 친일파. 이름까지 완전히 바꿔서 친일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애국가를 만들었어요. 여기 남자분들, 저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술집에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하면 부르는 노래 뭐죠? 선구자. 한 곡씩 다 부르는데 그 선구자가 한국 아가씨가 일본 병사를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 가사만 잠깐 바꾼 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렀어요.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립묘지에 친일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파내라 마라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와, 이렇게 이게 과거사가 정리 안 되면 현재 바른 삶을 살지를 못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있어요. 또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해 먹고 국민들은 그냥 여기 끌려다니면 서로 싸우고.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과 중국이 호시탐탐 이 대한민국을 지금 노리면서 보고 있는 역사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인 갈등, 또 그죠? 지역적인 갈등, 이걸로 단합이 안 됩니다.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온다고 해도 지금 단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뢰가는 정치인 있으십니까? 추천 한번 해주십시오. 누가 나와도 안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국혼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늦었는 것 같지만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저도 잘 쓰지 않는 고사성어인데 받고 지금이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옛 일을 널리 알면 오늘날의 일을 알게 되고, 옛 일을 통해서 오늘뿐 아니라 미래를 여는 지혜를 얻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보는 책 혹시 뭔지 아세요? 손자병법이라는 책입니다. 과거사잖아요. 왜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요, 사실 많은 최고 경영자들은 그런 동서양의 고전들을 많이 봅니다. 왜? 거기에 많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사를 잘 알면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한지를 아는 겁니다. 인터넷에 이 역사 전쟁이라는 걸 검색해 보면